악용될까요? 악용될 수 있죠. 네, 너무 많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오픈 소스를 막는다는 것도 이게 너무 많이 악용이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한번 풀린 것들은 계속 돌거든요. 이제 플랫폼 개발자들,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운영 조직들의 어떤 역할들이 더 이제 과중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쉽게 알려주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 거냐면 딥페이크라는 개념을 좀 다뤄볼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된 어떤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람이 구별해낼 수 없는 정도까지 개발된 무시무시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딥페이크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을 되게 넓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딥페이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술인데요. 딥페이크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을 표현할 때 딥러닝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거기서 이제 딥과 뭐 가짜의 페이크를 합쳐서 만든 어떤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만 이 이론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은 크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뭐 한국말로 기계학습이죠. 이 기계학습은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맥락이 있는데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학습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딥페이크는 이 비지도학습에서 나오는 어떤 응용된 기술이고 이게 나오고 나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기술입니다. 이제 약간의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이 딥페이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GAN이라고 하는 이제 적대적 생성신경망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기술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짜를 만들려는 인공지능이 있고 이 가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는 속이려고 만들고 하나는 속지 않으려고 하면서 점점 가짜가 진짜와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되게 위험한 부분에서는 뭐 지폐를 만든다. 진짜 지폐 이미지가 있고 만들어내는 지폐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판별기가 거의 진짜랑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로 이제 가짜를 생성해내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사람에 대한 얼굴을 애매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딥페이크 기술로 되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은 어떤 그 인공지능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개발이 됐고 점점 이제 활용 영역이 넓혀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딥페이크가 나오면서 약간 불신의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가령 이제 영화를 촬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안티에이징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영화에 나오는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만 실제 나오는 배우를 조금 더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좀 더 젊은 상태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이 딥페이크가 되게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그런 맥락처럼 뭔가 되게 이제 어려운 컴퓨터 그래픽 편집 같은 경우에도 딥페이크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은 엄청난 제작비를 절감하면서 이제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순기능이 되게 이제 여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딥페이크가 나오면서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것은 사실 약간 그 성인 비디오 시장, 포르노 시장에서 이 딥페이크를 바로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의 오픈소스가 완전 막혀버린다거나 사실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악용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의 어떤 악용 범위가 단순히 뭐 음성이라던가 이미지 한 장에 그치지 않고 영상까지 이제 이어질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 따님이 이제 본인이 아프다고 이렇게 사진을 이제 보낸 거예요, 부모님께. 사실은 실제로 아팠던 게 아니라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과 그 따님을 이제 딥페이크로 합성을 한 거죠. 그런 사진을 부모님께 보냈더니 병원비를 위해 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한 분도 아니고 3분이 카드를 의심 없이 보낸다던가 이런 식의 이제 주제로 프로그램에서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딥페이크는 위험한 기술이 이제 맞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딥페이크가 너무 잘못 활용될 경우에는 이제 인포칼립스라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눈만 돌리면 다 가짜 소식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면에서 만나지 않는 이상 정보를 믿을 수가 없는 어떤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약간 시대를 퇴행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 미디어들을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딥페이크 같은 기술들은 되게 혁신적으로 놀라우나 이 리스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선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연구되면서 같이 연구되는 게 딥페이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이제 어떤 로직이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를 감지해내는 인공지능 기술도 같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대비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진 프로세스상에서 이 기술을 어느 정도로 용인할 것이냐 어느 분야에서는 활용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활용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라에서도 이 딥페이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관련된 법을 만든다던가 정책을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인공지능을 쉽게 알려주는 게 목적인데 인공지능이 무서운 것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은 돼요. 근데 이제 이 딥페이크란 기술도 마냥 나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적절하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 이런 것들을 좀 정책을 잘 마련해서 대응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이제 제가 얼핏 봤던 것 같은데 좀 슬픈 이야기예요. 부모님이 계신데 따님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따님에 대한 어떤 과거의 이제 여러 영상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따님이 실제 이제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어떤 냉철하게 보면 허구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소중한 순간이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영화에는 나올 법한 그런 것들이 딥페이크 기술로 되게 순기능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잘 활용되면 되게 좋은 기술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견제는 하되 뭐 너무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멀리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의미 있는 기술이나 잘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